국민의당은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 왜 그렇게 목숨 걸고 반대를 해요? 국민들은 찬성하고 있는데 국민의당이 국민들의 뜻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사실 좀 난감한 측면이 있죠. 예.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강경화 후보자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발탁한 인물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렇지만 문제는 지금 제3당으로서의 캐스팅 보트를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다가 어제 김상조 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이 그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면이 안 쓰게 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김상조 위원장도 반대했었나요? 아니, 국민의당은? 물론 반대, 흔쾌하게 동의를 하지 않은 거죠. 않았고, 좀 더, 그러니까 지금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지금 인준 투표까지도 지금 상황이 지금 다 연결돼 있다고 보는 거죠. 연결되고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너무 기다릴 수 없다. 기다릴 수 없다 하면서 바로 가버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을 얻고 강하게 지금 전국을 밀어붙이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3당의 위치뿐만 아니라 국민의당이 야당으로서 존재할 공간조차도 협소해지는 거 아니냐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좀 더 강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강경화 후보에 대해 내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당에서 또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좀 있잖아요. 이견이 있죠, 분명히. 예. 그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분들, 특히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김상조, 강경화 다 해줘야 된다. 정동영 의원도 그 같은 입장이죠. 정동영 의원도요? 네. 그럼 그분들이 당연히 원로인데 원로도 무시하는 뭐 그런 정당인가요? 지금 보니까 강경화 후보가 국민의당을 분열의 소재가 된 것 같아요. 아하.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중진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강경화 그 후보에 대해서 박주선 비대위원장 동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박주선은 어때요? 박주선은 이제 좀 반대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당의 입장을 따라줘야 그다음에 되니까. 이태규 의원 등 해서 이른바 안철수계의 비례대표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이분들이 이제 청문위원으로 몇 분 들어가 있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중진 의원들, 호남을 기본하는 중진 의원들은 찬성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사실상 전체적으로 보면 부분적으로 다르지만 안철수계 의원과 종전에 민주당의 뿌리를 두고 있는 의원들 간의 분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거 참 좋은 거네요. 네. 왜냐면 당은 분열과 화합 이런 그 정반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당이 강화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초선 비례대표 의원들 보면 아주 시각 자체가 근시안적이에요. 이 자체에서 위법한 거 아니냐. 위법한 게 숫자적으로 보니까 뭐 2개다, 3개다 이러니까 이것은 기준이 아니다 보는데 중진 의원들은 큰 틀에서 보는 시각이 좀 그렇죠. 열려 있는 거죠. 다소간의 흠이 있어도 불구하고 지금 외교부나 그쪽 국제사회에서 이 정도는 좀 훌륭한 후보다고 판단하면 그게 따라야 되는 게 맞다. 현역은 아니지만 문병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친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문병호 최고위원은 뭐 현역이 아니어서 입장이 별로 없더라고요. 파동만 두고 있어요, 둘이 그냥? 그 사적 경력을 방송에서 이야기해서. 박수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고스톱을 친 것도 아닌데. 물어보는데 제가 이제 코치를 좀 하죠. 문병호 의원이 컨텐츠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훌륭하죠. 알겠습니다. 근데 국민의당 관련해서 한번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22일 날 지금 국회 본회의가 지금 예정돼 22일. 그때 물론 지금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이 채택에 대해서 넘어올지 안 넘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표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있던 형국이었죠. 그런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에 대해서 함으로써 22일 정도까지만 지켜봐줘서도,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강행을 함으로써 일단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당 입장에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에 대해서는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에 대해서 선뜻 동의에 나설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됐다는 것이 국민의당 생각인 거죠.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가면 이 김상조 위원장에 대해서 강행을 했는데 그럼 다시 또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였었는데 그때 무기명 표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거기서도 가면 손을 들어주게 된다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완전히 여지가 없어진다는 거죠. 야당으로서 여지가 상당히 없을 가능성이 높다. 무기명 투표인데 누가 손을 들어준지 모르잖아요. 아니, 근데 어차피 지금 원내에서 분포로 보면 예. 민주당은 120석이니까 어차피 출석 가반수에 또 가반수 동의를 받으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국민의당이 동참을 해줘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아하, 국민의당 그 입장에서는 전략도 중요하네요. 22일까지 이거 투표 끝나고 나서 하더라도 되는데 왜 이렇게 미리 강행을 하셨느냐에 왜 그런 대한 것 같아요? 예? 왜 그런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상황이 엄중하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입장의 생각에서는 이런 식으로 과거식의 그런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이렇게 하지 뭐 않겠다. 이런 시간을 제고하는 것보다는 나는 내 원칙대로 가겠다는 생각이 아주 강하신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신 것 같고요. 그 김일수 그 후보 그 인준 예. 동의안이 뭐 본회 의결되면 저는 통과될 거로 봅니다. 국민의당이 지금 지금 강경화 후보를 그 낙마시키지 않으면 그 동의 안 해주겠다고 하는데 김일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진보 진영이나 호남 진영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고요. 호남 분위는 아니잖아요. 고창이죠. 그래요? 호남권입니다. 강주로 도시. 고창이고 순창. 광주 종합 광주 제일 고등학교 나왔는데 광주 일고를 나왔는데 오호.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유일하게 예. 진보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그렇죠. 5.18 단체에서도 사실상 다 지지를 했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그 부결되지면 이게 정치적 심판은 국민의당이 다 받게 되고요. 그렇게 되시면 알겠습니다. 공동분해된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22일까지 강경화 외무부 장관의 후보자에 대해서 강행을 할까요, 안 할까요? 22일까지. 그 전에 저는 그 승부수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달 말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지 그럴 않습니까? 때는 바로 지금 합류해갖고 예. TF팀을 짜야 될 거 아니에요?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이제 원래 엠바고가 걸려 있었던 건데 백악관이 먼저 엠바고를 깨고 보도를 하는 바람에 어제 밤중에 이제 청와대 기자단이 난리가 나기도 했었는데 어찌됐든 이게 예정되어 있는 일정을 맞추려면 한국의 외교수장이 없는 가운데서 정상회담을 한다? 이게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엠바고 일이죠. 깬 내용이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한미 정상회담 한다는 날짜. 날짜를 이제 공개를 먼저 해버린 거예요. 백악관에서 릴리즈를 며칠입니까? 해버려서. 그 오늘 보도가 다 29일 하고 29, 30 29, 이틀. 30. 예, 그래서 예. 북핵 문제까지 다, 의제도 다 이제 그러니까 의제도 다 릴리스를 했는데,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그 여야 협치를 한다고 해놓고 이 협치를 파기하는 거냐, 야당을 무시하는 거냐, 뭐 이런 국내 정치의 주의 주장에 빠져 있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시간이 너무 없다는 것이죠. 지금 북핵 문제도 그렇죠. 동북아 정세 풀어야 되죠.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지금 FTA 재협상 관련해서 미국 측의 요구도 있는 것이죠. 또 사드 문제도 풀어야 되죠. 이런 현안들이 다 있는데 국회에 계속 뭐 야당 무시, 협치 무시, 뭐 5대 원칙 준수 뭐 이런 것에만 발목 잡혀 있으면 정말 해야 되는 일들을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금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부는 밀어붙이면서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김상조 위원장의 경우에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다지 왜 자유한국당이 저러나 이해할 왜 수가 그래요? 없다. 근데 진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래요? 오늘 취재를 좀 해보니까 그 자유한국당 뒤에 늘 그랬듯이 기업, 재벌 이 있는 거 아니냐. 일종의 이제 재벌의 이익과 관련해서 대변에 재벌 개혁 문제. 그러니까 저는 정말 그러니까 계속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자유한국당이든 국민의당이든 또 더불어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 국민을 대리해서 국회에 가 계시고 거기가 민의의 정당 아니겠어요? 근데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은 국민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늘 기업을 대변해요. 그리고 기업의 이익, 특히 이제 재벌의 이익을 대변해서 늘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김상조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는 것은 우리 뒤에 재벌 있다. 이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여의도에 많이 떠돌고 있더라고요. 예.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기업을 언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하.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예. 그래서 제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아예 세게 붙어라 그런 얘기를 하고 근데 좀 부담은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근데 삼성, 다 이제 그쵸.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8월 17일까지 이제 재판이 끝나고 네. 이게 뇌물죄냐 아니냐 하는데 또 뇌물죄에 관해서 예. 이상화 전화번호 스모킹건까지 나오고 예. 재벌이 그냥 아주 진퇴양난의 그렇죠. 궁제 초안격 아니에요. 여기서 네. 이제 재벌에 대한 칼이 딱 들어가고 이러잖아요.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죄가 유죄가 떨어지면서 그러면 재벌 개혁에 대한 분위기가 확 살거든요. 네. 그런데
잘된 거예요. 삼성 주식은 계속 올라가잖아요. 지금 그렇기도 하고요. 예. 또 김상조 위원장이 오늘 기자들하고 일문일답 간담회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뭐 재벌 개혁을 뭐 급격하게 추진하지는 않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떨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검찰 개혁처럼 그렇죠. 할 수도 없고 하지는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아니 근데 그게 더 무서워요. 빨리 때려야지. 때릴똥 말똥 때릴똥 말똥. 재벌 개혁과 재벌 해체는 다른 거거든요. 김상조 그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집행을 하겠다는 취지지. 예. 그러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번 돈으로 일자리 만들어야지 왜 엄한 사람 말 사줘요. 그렇죠. 그거 아니에요. 간단한 거예요. 예. 아니 78억 정도 도와줄 돈 있고 KBL 재단에 900억 넣을 돈 있으면 그거 갖고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써야지. 누가 말 사달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상조 위원장이 과거 참여연대 등 경제개혁센터에서 해왔던 그 시민운동 영역에서의 경제개혁 운동, 예. 경제민주화 운동의 내용도 그냥 그야말로 혁명적인 뭐 재벌 해체 운동 이 노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재벌 개혁과 관련해서 온건적인 노선이거든요. 예. 그래서 소액주주 운동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하기 위한 운동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공정위원장으로 가서도 그와 관련된 방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을 지키는. 그렇죠. 예, 법을 준수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기업들이 사실은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고 정부하고 뒷거래를 하게 되면 기업 총수들이 문제가 됐던 총수, 구속되었던 총수들이 가석방으로 나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동의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잘못하면 처벌을 받아야 되고 처벌받은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개인적인 혜택을 받으면서 특혜를 주지 말고 그리고 기업들이 번 돈이 있고 산해유보금이 많다고 한다면 국민들로부터 벌었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일자리를 어떻게 또 만들 것인가 이런 거 고민하고 제도적 틀에서 그런 일자리 만드는 기업들이 더 기업 활동을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이런 거지 누가 언제 해체시킨다 그랬어요. 해체는 지들이 스스로 알아갖고 문제가 되면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그건 지들이 했던 거죠. 사실 공정거래위가 바로 말씀하신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반칙과 특권을 없애라는 예. 하나의 경제검찰이 공정거래위 아닙니까? 경제검찰. 예, 그렇죠. 오늘 밥값 하셨네. 그거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요? 왜 여기서 처음 썼어요, 근데? 아니요, 아닌데? 저는 처음 썼지만 뭐 맞아 다른 우리가 분들이? 자주 접하는 표현입니다. 자주 계속 혼자 써요. 그럼 자기 건 줄 아니까 그거. 아니, 경제검찰 좋네요. 우리 애급 빼고 예. 다 아시는 표현이라서.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김상조 위원장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튼 이 지금 공정거래위가 원래 제대로만 하면 진짜 그 반칙과 뭐 특권을 특권이 없는. 누리는 그런 업체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무서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 항상 말랑말랑했다는 거죠. 이번에 또 밝혀진 건 그 삼성물산 합병하는 과정에서 예. 그 뒤에 그 주식 처분해야 되는 거 1,000만 주 해야 되는데 500만 주 줄였지 않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친절하게 공정거래 부위원장이 삼성 그 사장을 삼성의 만나서 삼성하고 설명을 해주고. 예, 문자 받고 주고받고 예. 다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런 걸 못하게 하려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바로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거죠. 제대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책임자가 왔다는 부분을 야, 들어가는 이재하 거죠. 변호사님. 네. 공정거래위원장을 반대하는 이유도 또 찾았네요. 왜냐하면 지금 삼성 문제에 있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삼성물산 합병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내부 조사가 들어가면 스토리가 정확하게 나오고 이재용 부회장 재판하는데 결정적 스모킹건이 여기서 또 나올 수도 있겠다. 뭐 그걸 나올 수 있죠.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 뭐 일회성 사건뿐만 아니라 예. 김상조 위원장은 저는 좀 높이 평가를 하는 게 삶 자체가 김상조 들고 다니는 가방에서 보듯이 예. 자기 스스로에서 엄격하게 그 기준을 정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도 다 엄격하게 정하잖아요. 시민사회 하면서도 절제된 삶을 살아가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저는 그 뭐 목소리는 뭐 이렇게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지만은 실질 생활은 진보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 은행에 은행 일치하는 일치. 사람이어서 네. 높이 평가를 합니다. 돌발 질문이요. 예. 근면 성실한 사람의 대명사가 이재하 아니에요. 왜 이 정부에서 안 부르죠? 저는 김상조 위원장에 비해서 예. 그렇게 절제된 삶을 살았다고 뭐 스스로가 절제 자랑할 수는 없어요. 절제 안 될 힘도 없잖아요. 그거 왜 안 부르지? 진짜 1기 부를 때가 말고 또 됐는데. 2기나 3기에 또 발탁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5년이기 때문에. 예, 임기 저 아직 5년이니까. 젊습니다.
아, 그러세요? 삼촌이라 부를 뻔했네. 근데 그 김상조 위원장하고 이제 그 함께 일할 걸로 보이는 장하성 정책실장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분이 그 사석에서 굉장히 자주, 그리고 또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도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재벌 총수 풀어준다고 해서 그 경제 활성화가 되냐?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명박 정부 때 누굽니까? 이건희 삼성 회장을 원포인트 사면을 해줬잖아요. 원포인트 풀자마자 며칠 만에 그 평창 올림픽 어쩌고저쩌고 네. 하면서 원포인트 사면했어요. 그러니까요. 며칠 만에. 예, 그런데 그러면 경제 활성화가 정말 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의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그리고 경제 불평등 더 심화되고, 그리고 이제 소득 격차 더 심해졌는데 그것을 재벌 총수 사면해주면 되는 거냐?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상조 공정위에서도 저는 그와 같은 원칙, 예. 반칙과 특권이 용인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공정한 경제 질서가 제대로 잡힐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당은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 왜 그렇게 목숨 걸고 반대를 해요? 국민들은 찬성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당이면 국민들의 뜻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사실 좀 난감한 측면이 있죠. 예.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강경화 후보자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발탁한 인물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렇지만 문제는 지금 제3당으로서의 캐스팅 보트를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다가 어제 김상조 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그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면이 안 쓰게 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김상조 위원장도 반대했었나요? 아니, 국민의당은? 물론 반대, 흔쾌하게 동의를 하지 않은 거죠. 않았고, 좀 더, 그러니까 지금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지금 인준 투표까지도 지금 지금 상황이 지금 다 연결돼 있다고 보는 거죠. 연결되고 있다고 보는데, 여기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너무 기다릴 수 없다. 기다릴 수 없다 하면서 바로 가버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을 얻고 강하게 지금 전국을 밀어붙이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3당의 위치뿐만 아니라 국민의당이 야당으로서 찬성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사실상 전체적으로 보면 부분적으로 다르지만 안철수계 의원과 종전에 민주당의 뿌리를 두고 있는 의원들 간의 분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거 참 좋은 거네요. 네. 왜냐면 당은 분열과 화합 이런 그 정반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당이 강화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초선 비례대표 의원들 보면 예. 아주 시각 자체가 근시안적이에요. 이 자체에서 위법한 거 아니냐. 위법한 게 숫자적으로 보니까 뭐 2개다, 3개다 이러니까 이것은 기준이 아니다 보는데, 중진 의원들은 큰 틀에서 보는 시각이 좀 그렇죠. 열려 있는 거죠. 예. 다소간의 흠이 있어도 불구하고 지금 외교부나 그쪽 국제사회에서 이 정도는 좀 훌륭한 후보다고 판단하면 그게 따라야 되는 게 맞다. 현역은 아니지만 문병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친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문병호 최고위원은 뭐 현역이 아니어서 입장이 별로 없더라고요. 파동만 두고 있어요, 둘이 그냥? 그 사적 경력을 방송에서 이야기해서. 바꾸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고스톱을 친 것도 아닌데. 안 물어보는데. 존재할 공간조차도 협소해지는 거 아니냐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좀 더 강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강경화 후보에 대해 이게 내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당에서 또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좀 있잖아요. 이견이 있죠, 분명히. 그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분들, 특히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김상조, 강경화 다 해줘야 된다. 정동영 의원도 그 같은 입장이죠. 정동영 의원도요? 그럼 그분들이 당연 원로도 무시하는 뭐 그런 정당인가요? 지금 보니까 강경화 후보가 국민의당을 분열의 그 소재가 된 것 같아요.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중진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강경화 그 후보에 대해서 박주선 비대위원장 동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박주선은 있고. 어때요? 박주선은 이제 좀 반대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당의 입장을 따라줘야 그다음에 되니까. 이태규 의원 등 해서 이른바 안철수계의 비례대표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이분들이 이제 청문위원으로 몇 분 들어가 있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중진 의원들, 호남을 기본하는 중진 의원들은
제가 이제 코치를 좀 하죠. 문병호 의원이 컨텐츠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훌륭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당 관련해서 한번 예.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22일 날 지금 국회 본회의가 지금 예정돼 22일. 예. 그때 물론 지금 뭐 이거 김미수. 김미수 예,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이 채택이 돼서 넘어올지 안 넘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표결을 일단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표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있던 형국이었죠. 그런데 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그 김상조 위원장에 대해서 위원장. 함으로써 그 22일 정도까지만 지켜봐줘서도 그러니까 그 지금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강행을 함으로써 일단 그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국민의당 입장에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에 대해서는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기서 지금 어떻게 보면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에 대해서 선뜻 동의에 나설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됐다는 것이 국민의당 생각인 거죠.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가면 이 김상조 위원장에 대해서 강행을 했는데 그럼 다시 또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있었는데 그때 무기명 표결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거기서도 가면 손을 들어주게 된다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완전히 여지가 없어진다는 거죠. 야당으로서 여지가 상당히 없을 가능성이 높다. 무기명 투표인데 누가 손을 들어준지 모르잖아요. 아니, 근데 어차피 지금 원내에서 분포로 보면 예. 민주당은 120석이니까 어차피 출석 가반수에 또 가반수 동의를 받으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국민의당이 동참을 해줘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국민의당 그 입장에서는 전략도 중요하네요. 22일까지 이거 투표 끝나고 나서 하더라도 되는데 왜 이렇게 미리 강행을 하셨느냐에 왜 그런 대한 것 같아요? 예? 왜 그런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상황이 엄중하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입장의 생각에서는 이런 식으로 과거식의 그런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이렇게 하지 뭐 않겠다. 이렇게 시간을 제고하는 것보다는 나는 내 원칙대로 가겠다는 생각이 아주 강하신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신 것 같고요. 그 김일수 그 후보 그 인준 예. 동의안이 뭐 본회 의결되면 저는 통과될 거로 봅니다. 국민의당이 지금 저 강경화 후보를 그 낙마시키지 않으면 그 동의 안 해주겠다고 하는데 김일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진보 진영이나 호남 진영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고요. 호남뿐이는 아니잖아요. 고창이죠. 그래요? 강주로 고창이고 고창, 순창. 광주